어느 늦은 밤 나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한국의 어느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공포 썰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섬뜩하다고 입을 모았고 그래서 나도 호기심이 동해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어느 여름날 대학생인 주인공이 경험한 기이한 사건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방학을 맞아 잠시 서울을 떠나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머무르게 된다. 그곳은 어릴 적부터 자주 놀러갔던 곳이라 익숙했고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하루는 주인공이 혼자 마을 산책을 나섰다. 산책 도중 어릴 적 자주 놀던 작은 숲을 발견하고는 추억에 잠겨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숲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주인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걸었다.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멈칫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생각을 떨쳐내려 몇 발자국 더 걸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가더니 어느새 주인공의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겁에 질린 주인공은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숲을 빠져나왔다. 할머니 댁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일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어제 숲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다. 그 숲은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던 곳이라고 했다. 주인공의 할머니 또한 젊은 시절 그 숲에서 기이한 경험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다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사라진 지 무려 며칠이 흘렀다는 턱도 없는 이야기를 전했다. 사실 그동안 할머니는 숲속에서 단 몇 시간만 머물렀을 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은 소름이 돋았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주인공은 점점 숲속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뭔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번엔 그 소리가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도와줘 라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주인공은 놀래 방에서 뛰쳐나와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주인공은 그 소리가 숲에서 들었던 흐느낌과 같은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숲으로 가보기로 했다. 숲에 도착했을 때 주인공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을 사람에게 듣게 되었다. 몇십 년 전 그 숲에서 어떤 여자가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이 여전히 그녀의 슬픔이 서려있는 장소라 믿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주인공은 할머니와 상의 끝에 근처 절에서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 후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마음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주인공은 그 사건 이후로 숲에 머무를 때마다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었고 지금도 가끔씩 회자되며 시골 숲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간담이 서늘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다. 그녀는 도심의 바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사람들도 친절했다. 여자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집을 빌려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집을 피하는 분위기였지만 여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자는 이사를 온 첫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떤 그림자가 자신의 방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자꾸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깨어난 여자는 꿈이 너무 생생해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그녀는 이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짐들 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이사 준비 목록과 함께 몇 가지 메모를 적어두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고 여자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속삭임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돌아가, 나가 라는 낮고 불길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여자는 너무 무서워 일찍 잠자리에 들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밤까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피로가 쌓여 결국 잠이 들면 그 꿈은 계속해서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호기심에 못 이겨 마을의 한 노인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집에는 오래전 가족이 살았소. 하지만 아비가 두 아이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여. 그 뒤로 그 집은 비어 있었소. 여자는 차가운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여자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조용히 방을 나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소리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그녀의 방 바로 앞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바닥만 한 카메라를 꺼내들어 그곳을 찍었다. 다음 날 그녀는 두렵지만 궁금함에 못이겨 전날 밤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확실히 무엇인가가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방 앞에서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여자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즉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몇 년 후 그 집은 철거되어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은 듯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씩 그 꿈을 꾸며 그 집이 주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결코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에게 그림자와 속삭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도시에 살다가 번잡한 생활에 지쳐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인근 산과 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으로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고요한 장소였다. 이곳에서만큼은 복잡한 세상과 잠시나마 단절된 채 책을 읽고 사색하며 지낼 생각이었다. 마을에 도착하던 날 나는 따뜻한 미소로 날 맞아주신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이 마을에 오래 사셨던 분으로 아이 둘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혼자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나를 향해 밤의 산길은 가지 않는 게 좋단다라고 경고하셨지만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시골의 옛날 미신쯤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머물게 된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뒤쪽으로는 작으나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처음 몇 주는 아무런 사건 없이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는데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더 자세히 보니 마치 사람이 횃불을 들고 숲을 헤매는 듯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사람들의 움직임이 궁금해진 나는 다음날 이웃 몇 명에게 그 불빛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무언가 숨기려는 듯 표정을 굳히며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고 답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다시 같은 시간에 불빛이 보였다. 이번에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손전등과 핸드폰을 들고 숲으로 향했다. 불빛을 향해 다가갈수록 주변의 나뭇잎이 일렁이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불빛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자 나는 이상한 모양의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돌무더기 중앙에는 오래된 횃불이 있었고 그 주위에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무언가를 잘못 건드린 느낌이 들었다. 서둘러 돌아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잡음에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은 과거의 것처럼 보였다. 와전의 나무 사이로 마치 오래된 시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나는 한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아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가까스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준 것은 마을 노인이었는데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다. 노인분은 나를 진정시키고 차 한 잔을 건넨 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래전 이 마을은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위험한 숲속에 마을 이수호신을 모신 돌을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힘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숲의 그늘 저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숲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는 별다르게 변한 게 없었으나 그 이후로도 밤마다 희미하게 번쩍이는 불빛은 여전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마을을 떠났지만 가끔씩 그 숲의 불빛과 그때 마주친 창백한 얼굴들이 떠오르곤 한다. 고요했던 시골 마을은 사실 고요함 속에 감춰진 수많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페이지를 덮으며 과거의 이야기가 되살아나는 그 순간들, 아마도 그 마을은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고수하며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밤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기이한 전설과 괴담이 이어져 내려오는 곳으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저택은 그림자의 집이라 불리며 특히 유명했습니다. 몇십 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 근처조차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살던 나는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을 위해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전설로만 들었던 그 저택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밤늦게 랜턴을 들고 저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지나 내부에 들어서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택은 수십 년간 버려져 있었던 만큼 곳곳에 먼지와 거미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자 갑자기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확실히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놀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리듯 우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오래된 계단 밑 지하실 방향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끌려 우리는 지하실 문을 밀어 올렸고 그곳엔 어둠뿐이었습니다. 랜턴을 밝혀 지하실을 비추자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우리는 발 한 발 지하실로 내려갔고 랜턴, 불빛이 닿는 곳마다 기괴한 형상의 낡은 가구와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며 한 줄기 바람소리가 지하실을 부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놀라 뒤돌아봤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랜턴 불빛이 깜박이더니 잠깐의 암흑이 지나고 다시 빛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오래된 그림이 걸려있던 벽에는 피로 새겨진 것 같은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도 올 것이니라. 섬뜩한 문구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지하실을 뛰쳐나왔고 다시 계단을 올라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밤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면 저택에서 보았던 형상이 희미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노인이 말하길 내림치기 전 그림자의 집에 발을 들인 자들은 결코 평온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도 매일 밤 그림자들은 나를 찾아와 그 속삭임을 반복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결국 이 마을은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그 저택은 여전히 서있고 핏빛 문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난 나에게도 여전히 그림자의 악몽이 따라다닙니다.